AI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들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네이버 클로버 AI 리더 김성우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예. 하이파이브 하기로 했었죠. 그래요? 네. 이거 네. 재밌네요. 네, AI 관련해서 진짜 뭐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려워하시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말씀 통해서 AI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라갔더니 자기가 좀 더 멀리 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시대의 거인이 과연 뭘까요? 그걸 좀 생각해봤더니 저는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 위에 올라선다면 정말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정말 엄청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 좋겠죠, 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AI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장면이에요. 사소한 벽돌 깨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은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거의 중학교 때까지 돈을 엄청 써가면서까지 제가 정말 한번 깨보고 싶었어요, 이 벽돌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돈도 쓰고 시간을 썼지만 결국은 뭐 DE가 어려워서 벽돌을 못 깼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 게임을 보여주고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고 그리고 룰도 안 알려줍니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0분 20분만 학습하면 이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금 게임을 더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랍죠. 제가 어릴 때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둑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작은 인생의 축소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막 전략, 뭐 우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우리 가장 잘한다는 이세돌 선수가 대표로 싸웠는데도 졌어요. 이제 이게 2016년도인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제 이세돌을 이긴 그 친구를 이름이 알파고예요. 알파고인데 지금 있는 인공지능은 이 알파고보다 아마 한 10,000배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게 된 거죠.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창의력인 부분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줘요. 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게 뭘까?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본 거잖아요. 우리처럼 많이 봤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생각해서 한번 나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고양이 한번 보세요. 고양이 얼굴이랑 여기 약간 흰색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상상하는 것이 놀랍죠. 막 종이를 댄다든지 마지막엔 사람이 이렇게 봉투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있는 물방울도 저 2개만 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했더니 정말 멋지고 그럴싸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까지 또는 창의력까지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화. 우리도 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도 이야기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한데 이제 인공지능이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랑. 그래서 여기 이 대화를 보면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미나라는 게 인공지능인데요. 보면 영화에 대해서 뭐 물어봐요. 영화 볼 건데 얘가 추천을 해주네? 게다가 제가 모르는 영화를 추천해줘요. 영화 부분에 지식도 저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도 보면 제 친구 같지만 제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바로 인공지능인데 제가 하는 말에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저렇게 재밌는 그림까지 보내줘서 굉장히 센스도 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심심하면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보고 얘가 어떤 답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내주는 답에 제가 놀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파고는 전 국민이 쓰고 있죠. 전 세계 많은 분들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그 영어로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파파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주로는 이제 한글을 입력하면 완벽한 영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 네이버에 또 많은 서비스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자동으로 받아준다든지, 지금 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 댓글 중에 좀 뭐 우회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자동으로 또 걸러준다든지, 뭐 그런 건 절대 없죠. 굉장히 좋은 댓글만 올라오고 있는데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소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더빙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실생활에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우리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시초일 뿐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게임인데, 이거 게임을 이제 우리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다 알겠어요.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게임을 보여줘요. 인공지능한테. 야, 이런 게임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얘는 이걸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게임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 좀 할 줄 알지만 이 게임 만드는 건 되게 어렵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은 이걸 몇 샷만 보여주면 만들어 버린다니까 엄청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 이제 이런 문장들도 사람이 썼는지 정말 인공지능이 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요. 뭐 이런 표정일 겁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다 좋아하실 텐데요. 이 표정을 보시면 알겠죠. 저기 앞에 있는 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저분은 아마 이 프로 게이머 같아요. 이분은 실망했겠죠. 저 뒤에 분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만든 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전략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체스 게임에서 사람이 졌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서양 사회의 체스 게임이라는 거는 체스를 잘하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능이 있고 똑똑하면 체스를 잘해. 근데 이게 컴퓨터에게 진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야, 이제 저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큰 이제 헤드라인이 됐고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야,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게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장면을 보시면 지금 저 선수는 막 울려고 하고 있죠. 그 뒤에 분들은 막 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심지어 저기 머리를 쥐어뜯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심정 아시겠죠?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을까요?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보시면 이 대회는, 체스 대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최강자냐 하면 사람과 컴퓨터가 한 팀을 먹은 이 사람들이 최강자예요.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이 굉장히 비싼 컴퓨터보다 뭐 그냥 랩탑 하나랑 사람이 편먹는 게 훨씬 잘해요. 이 사람이 이 전략적으로 리드를 하고 컴퓨터가 좀 복잡한 계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본다면 했더니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막 위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에 맞게 이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요. 역시 여기에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내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음악인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음악 작곡까지 할 수 있대요, 이제. 근데 그럴싸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작곡을 리딩하고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리딩을 따라서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게 제가 굉장히 놀라는 장면인데요.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함수를 정해주고, 그리고 이 함수는 이걸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이 예제가 뭐냐면,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있고 음식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름 중에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면 그 사람 디스카운트를 해주세요, 이걸 계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잡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만 치면 이 컴퓨터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가 바로 이 답을 바로 입력을 합니다. 코드를 입력하는데, 이 보세요.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공지능이 입력하는 코드인데요. 어때요?
보면은 뭐 파이썬을 좀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구사합니다. for를 구사하고 if를 구사하고 그리고 총 합을 계산해서 리턴까지 해줘요. 멋지죠. 좀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러다가 제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어느 날 집에 가야 되는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역시 이 함수를 설계하고 뭘 할지를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고 우리 리더를 따라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형태의 프로그램은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탭9이라는 프로그램의 밑에 있는 모토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중요한 일을 좀 집중해 주세요. 이런 이제 모토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또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함께 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에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설명드렸고, 뭐 이런 걸 잘 이용하고 컴퓨터와 휴먼이 한 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거인은 지금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놀랍지만 제 생각에는 한 수년 이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거인의 모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크고 더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인류는 이 AI 인공지능에 올라탄 인류와 올라타지 못한 인류로 이 두 가지 부류로 저는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여기에 올라타고 우리가 함께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알면은 저한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 제가 하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빨갛고 막 이러죠. 왜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궁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분의 눈처럼 저렇게 막 사람이 굉해지죠.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뭐 AI로 뭔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막 깔아보는 거예요. 막 저 앱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앱을 다 깔아봐요. 그래서 지금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어요. 앱을 막 깔아야 돼요. 뭐 인공지능 문학 다 깔아보고 써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처음 시작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유예요. 갑자기 왜 공유 뜬금없는 이야기 아닌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밤새서 막 뭔가 찾아내고 궁금해하다가 알아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알고 있으면 그냥 1이에요. 1만큼. 근데 이걸 남한테 알려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게 알았는데 왜 알려줘?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걸 남한테 알려주잖아요. 우리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해요. 지금처럼 뭐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이 와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나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1에서 끝나는 게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얻는 게 10, 100이 돼요.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돼요. 남에게 뭐 남은 상관없고 제가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공유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 어깨에 올라타게 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이때까지 뭐 글씨 제가 잘라버렸는데요.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로 신학에서 저렇게 임파서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서블해집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우리 모두 같이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김성훈 리더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떨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혼자 하니까 더 떨려요. 네.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쵸. 맞네요. 초반에 드래곤한테 엄청 고통받다가 결국 드래곤 위에 올라타서 길들여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봐도 쉽게 그쵸.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재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조연설 해주시는 동안 채팅창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 이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 클로버 AI 팀, 이 어떻게 보면 이 드래곤에 대적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로버 AI 팀엔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클로버 AI 팀은 뭐 제가 리딩하는 팀이라서 그렇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 팀이고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하고 이거 정말 인공지능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호기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빠르게 성장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가르쳐줬어요. 또 뭐 논문을 지난주에 어떤 게 읽었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이해하는 폭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가파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떨까요? 막 엄청 신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들떠가지고 아, 이런 거 저런 거 돼요,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클로버 AI 오셔가지고 네. 우리 함께 해보시죠. 네. 미래 클로버 AI 팀원분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질문 제가 하나 봤는데요. 아, 그래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같아요. 어려우면 패스하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막 그 기업가분들이나 과학자분들도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주신 질문 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점령하는 날도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저항하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나오고 힘들게 나와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점령을 하려고는 시도를 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령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영화에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것이 인류였죠. 그래서 저는 그 인류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럼요.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좋습니다. 충분히 인간이 이 드래곤들을 길들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AI를 개발하고 이용하시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개발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하루 종일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나는 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인터페이스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말귀를 알아듣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인식기를 만들었는데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제가 와서 야, 안녕 클로바, 뭐 안녕 네이버,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나가죠,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성김이는 사투리를 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표준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연습해서 이제 표준말처럼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사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서울말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서울말을 고 사니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하나요? 이게 뭐 이게 사투리가 있어. 그래서 잘 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더니 그분들이 알아서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학습도 시켰어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정말. 네, 사실 이게 되게 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존재하잖아요. 사투리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사투리가 티가 난다 안 난다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도 똑같이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 잘 구분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잘 구분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하는 같아요. 그 오늘 좋은 말씀과 기조 연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김성우 리더님, 네이버 클로버 AI 김성우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셀프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